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영양실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과 전문의 박종원입니다. 최근에 요리사 경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셰프들의 식당 예약이 아주 폭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래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 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양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양 실조가 지금 성인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빈곤하다든지 무슨 질병이 걸렸다든지 또 내가 먹는 습관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나이가 좀 드시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식욕도 감소해서 이런 위험이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에서 한 5 내지 10%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 자기가 먹는 그 식사 습관, 편식이라든가 단조로운 식사,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독거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체가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그 인지 기능이라고 해서 기억이 자꾸 저하되고 뭐 이런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거, 또 수입이 경제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의한 것들도 이런 영양 결핍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2013년부터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요. 치료약의 부작용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상태가 된다든지 토한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뭐 변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양 부족이 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치아 문제 또 내 몸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약물 부작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과 약물 사이 또 약물과 음식과의 작용에 의해서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혼자 계신 분을 케어해주는 간병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이런 영양실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영양실조는 실제로 스스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사하는 소견을 몇 개 말씀드려 보면 체중이 최근 6개월에 한 4.5kg 이상 빠지거나 내 체중의 한 10% 이상이 빠지는 경우, 또 내가 무슨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이 당연히 빠질 수 있고요. 뭐 염증이나 열이 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한 거, 또 실제로 이게 체질량 지수라는 게 이제 키를 미터로 나눠서 2제곱을 하고 전체 몸무게로 나눈 건데 이게 18.5를 기준으로 해서 15 이하가 되면 실제로 사망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키에 대비한 이상 체중에서 수분 부족이나 부종이 없는지 체중을 잴 때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부 두께나 팔다리 그 근육의 양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나귀에 지는 힘이 또 강도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은 또 비타민 B1 부족해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또 잘 부서진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또 건조해지는 거, 또 머리가 꼬불꼬불해지는 거, 또 탈모가 심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잠자리 일어났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촉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영양 부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쪽 왼쪽에 있는 그 피부 밑에 이렇게 여러 개 점상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타민하고 연관이 좀 있고요. 모낭 주위 출혈이 같다든지 그 머리카락 사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비타민 C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가 자꾸 벗겨지면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또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부족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입 주변하고 그 코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이렇게 피부염 비슷한 게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아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비타민 A 같은 거에 의한 것들에 의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눈 주위에 이 흰자 부위에 저렇게 비토스파티라고 그러는 건가, 세라시스라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눈 주위에 또 저렇게 벗겨지면서 또 이렇게 염증 소견이 보이는 거,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간 시력 저하도 비타민 A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또 입 주위가 자꾸 헐고 입술이 자꾸 어떤 붓고 염증이 생기는 건 비타민 B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혀도 비타민 B3나 엽산 같은 게 부족해지면 이렇게 염증 소견이 좀 보이고, 색깔 변화 같은 건 B2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또 종아리의 통증이라든가 또 이쪽 눈 그림처럼 눈의 이렇게 움직임이 이상스럽게 옆으로 떨어질 때 그런 것, B1을 공급해 준 부분에서 수정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리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또 비타민 B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실조가 발견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입으로 먹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튜브에서를 끄는 경우가 있겠고, 또 정맥 영양 이렇게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을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맞게 맞추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히 독거노인에서의 그 영양의 취약 섭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사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면 이런 분들이 더 중증 질환으로 되거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지역사회의 식사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 선도 사업의 그 영양 식품 지원 서비스를 각 지방 잔치 단체에서도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영양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 생활의 어떤 제일 기초적인 건데, 그러니까 있는데 못 먹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주제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